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옥타 솔루션에 대한 기술을 담당하는 백봉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좀 다 아시는 보안 이슈 이런 것보다, 그리고 좀 어려운 기술 그런 논의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현재 우리 기업에서의 아이덴티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각 수준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행 전략으로 좀 아이덴티티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내용을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플랜이라고 해서 파트 1은 실제 도입에 대한 단계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파트 2, 파트 3부터는 이제 도입 이후의 자동화와 고도화 단계에 대해서도 또 세미나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본 세션 시작하기 전에 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보안에 기반 아이덴티티를 시작한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는 총 3가지의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는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정말 필요할까? 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치와 효과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옥타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성비와 보안을 모두 잡는지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질의응답하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챕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조금 앞서서 오늘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세션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하고 세션을 시작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덴티티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개인이 좀 고유한 본질, DNA나 지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를 좀 뜻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 하면 혁신, 그리고 볼보 하면 안전, 볼보차 많이 타시죠? 네. 그리고 나이키 하면 도전, 이런 것 같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럼 보안에서 아이덴티티는 어떨까요? 보안에서의 아이덴티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조금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신뢰의 단어가 늘 바늘과 실처럼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자,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왜 항상 신뢰라는 그런 핵심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이름, 행동, 그리고 생김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구나, 이 사람은 누구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고유의 그 사람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딱 한 가지 아이디라는 것밖에 식별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추가적으로 증명을 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시스템하고의 약속된 비밀번호나 인증키 같은 걸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 판단을 했을 때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비로소 시스템은 이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하고 시스템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한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딱 검증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만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보안의 아이덴티티는 단순하게 계정의 본질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시스템은 이를 검증하고 적절한 권한까지 부여한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보안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루한 좀 아이덴티티의 의미는 이제 좀 마무리 짓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그런 본 챕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시작 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그 체크리스트 있어요. 그 혹시 체크리스트 잠깐 다 확인은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으면 그러면은 제가 아이덴티티 수준을 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체크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한번 우리 기업의 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테이지 0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이지 0은 계정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선은 사용자 계정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선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문서 툴 같은 걸로 우선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공용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점, 그런 수준일 때는 스테이지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테이지 1 수준일 때는 어떤 게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가장 큰 키워드는 계정 통합하고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편의성 그리고 보안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의 계정들이 어느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는 통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MFA라고 되어 있는 인증 수단을 통해서 인증 정책이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스테이지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테이지 2 단계를 좀 볼게요. 스테이지 2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들, 그리고 운영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좀 줄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입퇴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리소스가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스테이지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아이덴티티가 갖춰져 있다라고 하시면 스테이지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패스워드를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신뢰된 디바이스를 지금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어서 그 신뢰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검증된 사용자 아니면 모두 다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스테이지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앞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현재 기업의 수준의 아이덴티티 수준 체크하셨으면, 이제는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액션 플랜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0에서 1단계로 우선 올라가시는 수준에서 향상을 해야 될 주요 핵심 목표는 우선 통합하고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시스템 항목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셔야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그 계정 관리들이 어떻게 지금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증 구성인데요. 인증 구성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인증 수단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증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런 구성안들을 좀 짜시는 것이 액션 플랜이 되겠고요. 만약 1에서 2 수준으로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부분이 리소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좀 핵심 요소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용과 특정 역할에 대해서 좀 분리 구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은 일정한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정 역할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롤에 대한 역할을 또 따로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권한들을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액션 플랜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고도화가 가장 주요 핵심 요소이고요. 우리 내부에서 이제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환경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사용자들도 접속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접속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PC나 디바이스들은 신뢰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보급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고요. 보안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보안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 어떤 단계의 패스가 조금 더 보안에 강화되는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생체에 대한 인식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지 3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권한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무분리, 그리고 위협 탐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안정적이게 관리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챕터, 우리 아이덴티티 솔루션 꼭 필요할까요? 앞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솔루션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될까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계정 관리 그거 그냥 깔고 사람이 그냥 엑셀로 좀 하면 되지. 우리 개발팀 잘해.
그냥 좀 오픈소스 좀 해가지고 만들면 돈 안 들고 참 좋은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뭐 비용 안 들고 좋죠. 네, 당장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팩트가 맞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덴티티가 보안의 기반이 되는 만큼 좀 현재 기업 수준에서는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와 효과성은 꼭 확인하셨으면 해서 해당 장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스테이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스테이지 단계로 우선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스테이지 0 수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계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회사의 고급 인력인 개발자나 IT 담당자가 매일 그 비밀번호를 초과해주고 계정을 생성해주고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하고 있다? 굉장한 좀 기업의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관리 주체가 만약에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 인력분께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실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솔루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그 리소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표준화된 솔루션들의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굉장히 확고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대체 인력분들도 솔루션에 대한 기능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업무를 투입하는 데도 이해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지 1에 대해서는 또 주요 핵심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하고 인증인데요. 아마 이 통합하고 인증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면 내부에서 아마 자체 개발을 하셨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앱이 10개, 한 50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우선은 뭐 앱 커넥터 개발하면 되죠. 그죠? 네.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영향도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시간적인 것들에 대한 비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계속 비즈니스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솔루션으로 우선 바로 볼게요. 솔루션은 대체적으로 표준 커넥터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이 50개든 100개든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구성 연동이 커넥터를 통해서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쉽게 비교적 표준으로 빠르게 연동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요건에 대해서도 빠르게 검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동을 하고 나서 바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요건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LA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그것도 리스크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SLA로 보장을 하는 거죠. 안정적인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를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들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지 2 핵심은 좀 자동화적인 부분이죠. 네. 스테이지 2 자동화에 대한 요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대부분 스크립트로 좀 많이 구현한다는 겁니다. 코드를 제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도 굉장히 오래 걸리시겠죠. 네. 그리고 각 시스템에 대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하셨다고 해도 대부분 원시 로그로 많이 저장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안 요건 사항에서 로그를 저장한다, 보관한다가 되어 있지 그것들에 대해서 추적을 한다라는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그 로그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정형화 작업을 하는 데에도 굉장한 공수가 들어갈 겁니다. 우선 그러면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볼까요? 우선은 솔루션에서는 GUI 환경에서 좀 굉장히 워크플로우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구현을 했었을 때 가시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떤 것들을 자동화를 해놨어 라고 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요건만 빠르게 개선을 하고 정책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력들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자체 내에서도 로그를 구현을 하고 있고 그 로그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파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력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정형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솔루션이 다 알아서 로그를 남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대해서 그 로그를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결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그 개발했었던 로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스템 로그를 저장했다 뿐이지 이것들에 대해서 변조나 위조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는데 이런 솔루션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있어서 무결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3 볼까요? 네, 보안의 고도화 쪽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좀 옵니다. 네.
아이덴티티 시스템 뭐 그 내부에서 구축해 놓은 거에다가 알고리즘이나 뭐 AI 좀 붙여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 했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거를 진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 해보려고 했더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내부 개발자를 또 뽑아요. 그럼 개발자에 대한 또 인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내부에서 다른 솔루션 쓰잖아. 거기에 있는 번들이라도 갖다 붙여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거를 붙였을 때에 대한 공수, 그리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때부터 솔루션을 도입하자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솔루션에 이제 그때부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는 우리의 요건과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다시 안정화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많은 효과성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 기업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효율적인 부분하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실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유지 케이스로 제가 만들었으니 해당 부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내에 여러 이용자 관점으로 제가 솔루션 도입 전후에 대한 유지 케이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IT 운영자 관점입니다. 운영자분들 과도한 단순 반복 업무 그 수작업 굉장히 힘드시죠.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정 관리 업무 그냥 아이디 하나 만드는 건데 그거 간단한 일인데 그거 어려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실무 담당하시는 운영자 입장은 전혀 다르죠.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시스템 일일이 접속해서 생성 삭제하시고 동일 작업하시고 반복 작업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리스크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거지만 사용자가 단순히 이제 운영자가 이제 실수 한 번, 오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타 하나로 그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동기화 문제로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관리자 권한까지 부여해가지고 보안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자분들은 단순히 계정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정을 만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기업의 고급 인력들이 좀 이런 좀 소모적인 반복 업무 때문에 좀 일을 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솔루션 도입 후에는 좀 어떨까요? 이제 운영자는 이제 더 이상 좀 수많은 시스템을 넘나들면서 좀 단순 반복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솔루션 내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계정을 통합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들이 알아서 이제 사용자들까지도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수작업에 대한 리소스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휴먼 에러도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제로 터치라고 하시는 저 운영 부분인데요. 인사 이동이나 이제 조직 개편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솔루션에다가 구조적인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알아서 솔루션이 다 권한을 착착 변경해 줍니다. 운영자의 손길이 필요 없습니다. 네. 결국 운영자의 역할이나 손길이 없으면 이제 예전에 그 입력하던 기계 그 운영자의 업무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솔루션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진짜 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순 업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되면서 여유가 생기실 거고 우리 운영자분들은 그 시간에 조금 더 보안 강화나 아니면 시스템 고도화 이런 부분들의 진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의 좀 심장이라고 보시는 생산을 담당하시는 사용자분 아침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일 아침 좀 지옥철 교통체증 정말 힘듭니다. 그죠? 근데 겨우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출근의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일을 해야지 라고 컴퓨터를 켰는데 그때부터 첫 번째 장벽이 시작됩니다. 바로 로그인 전쟁인데요. 보안을 위해서 이제 업무 시스템 비밀번호 맨날 바꾸라고 하고 다르게 설정하라고 하죠. 보안팀에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라고 할 때마다 이제 사용자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메모장에다 적어놓으면 보안 사고 나니까 지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해야겠다라고 하시다가 어느 날은 조금 몸이 피곤해서 로그인 횟수가 몇 번 틀렸습니다. 계정이 잠겨버렸죠. 이때부터는 업무가 올 스탑이 됩니다. 왜냐하면 IT팀이 그 해당 패스워드에서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으면 멍하니 사용자들은 그냥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생산적이어야 되는 오전 시간에 이제 피로와 무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솔루션이 도입된 후에는 어떨까요?
이제 출근까지는 너무 힘든 건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사용자가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서 끙끙대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SSO 덕분에 이제 빠르게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서비스 연결이 쉽고요. 패스워드 리스트 방식이 만약에 구현된다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IT팀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멍 때리는 시간도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셀프 서비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업무 흐름입니다. 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라 보면요, SSO 환경을 좀 갖춰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재직자가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진짜 로그인이 편해졌다, 우리는 이거를 조금 넘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쾌적하고 진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나, 이거를 구현을 해줄 수 있냐라는 게 솔루션이 제공해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의사결정자이신 경영진의 분의 관점을 좀 볼게요. 우리 회사 어딘가가 누구가 쓰지도 못,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고가의 라이선스가 계속 매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관리가 안 되니까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낭비가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기업의 예산에 대해서 구멍이 뚫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 치명적인 거는 기업의 성장에 좀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려고 했을 때 글로벌로 좀 나가려면 굉장히 좀 엄격한 감사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접속했냐라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근거 자료나 로그 데이터가 없는 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부분들을 찾는다고 비즈니스에 대한 시간이 더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는 이제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비즈니스 기회는 날려버릴 거고, 이에 대한 막대한 페널티는 기업이 물게 될 겁니다. 결국 경영진에서는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한 부재, 단순하게 이제 IT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솔루션 도입 후에는 어떨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가시성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진이 누가 언제 어디 시스템에 얼마나 접속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줄 새어나가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도 미사용 계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IT 예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골칫거리였었던 컴플라이언스 감사 기준을 보면 중앙에서 통제되는 표준 정책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들도 충족할 수 있고,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보안 로그 같은 좀 까다로운 보안 요건들도 충분하게 100%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보안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이제 보안 거버넌스까지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확립해주는 경영의 핵심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솔루션 그리고 이제 가치 유즈 케이스까지 살펴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우리 내부 기업에서는 좀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제 어떤 솔루션을 좀 선택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저희 베스핀이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아이덴티티 글로벌 표준 옥타를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좀 아무리 좋은 솔루션도 무작정 도입하면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 좀 옥타란 솔루션은 어떻게 극강의 효율로 좀 가성비 있게 도입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옥타를 소개를 드리면, 옥타는 가트너에서 8년 연속 아이덴티티 리더로 인정받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가 보장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수많은 기업들이 옥타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기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기업들은 왜 그 많은 솔루션 중에 옥타인가? 라고 하시면, 옥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기업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이제 보안 수준과 보안 준수 사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베스핀 글로벌도 자신 있게 옥타를 지금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타를 가성비 있게 도입하려는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스 솔루션 많이 구입하시죠. 근데 구입하실 때 어떠신가요? 엔터프라이즈 패키지로 많이 사시죠. 엔터프라이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기능들 많이 쓰시나요? 안 쓰시죠. 쓰려고 했죠. 쓰려고 해서 샀는데 그렇게 소화를 아직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옥타는 그렇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옥타
옥타에서는 스타터 스윗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요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 우선 아이덴티티의 핵심 요건에 대한 약 70%인 연결, 액세스하고 보안, 시큐리티는 커버가 됩니다. 네. 스타터 스윗에 포함된 라이센스만으로도 이제 편의성하고 보안은 우선 높일 수 있고요. 사용자에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5개가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노코드 기반의 툴입니다. 이것도 우선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자동화 부분도 커버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자동화 요건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기능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화려한 기능보다 그리고 욕심에 좀 현혹되어서 좀 소화되지 않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좀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구성을 하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옥타의 스타터 모델을 만약에 도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 과정인데요. 우선 흩어져 있는 임직원의 정보들을 CSV 파일로 한번 취합하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 내부 주요 시스템하고 공용 시스템 이런 기준으로 좀 나눠서 내부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계정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사용자 CSV 파일은 임포트 기능을 통하면 바로 옥타 중앙화 플랫폼에다가 바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후에 이제 사용자들은 부서나 역할에 따라서 그룹핑만 해주시면 되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중앙화 관리 체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연결과 보안 과정인데요. 앞서 구성한 이제 그룹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앱을 실제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옥타와 구성한 후에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면 세일즈포스만 할당, 개발팀이면 깃헙만 할당 이런 식으로 맞춤형 액세스를 부여하면 되고요. 이어서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증수단 그리고 접속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보안 정책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분들은 외부에서 어느 정도 접속을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외부에서 접속할 땐 반드시 너는 2차 인증을 해 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적용해 놓으시면 내부에서는 편리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접속에 대한 안정성까지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와 운영 단계인데요. 사용자에게 이제 초대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대 메일을 통해서 사용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옥타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 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할당되어 있는 앱에 바로 접속만 하시게 되면 되고요. 관리자는 이제 접속된 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이력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옥타의 그 스테이지 수준에서 1단계는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실질적으로 마지막 짝인데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좀 비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좀 옥타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좀 사실인데 저도 충분히 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이는 이 가격 뒤에 진짜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비용이라는 함정인데요. 함께 보시죠. 흔히 많이 고민하시는 3대 선택지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SI 구축 방식이시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 때는 싸지 않나 싶으시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서버 사야죠. 매년 유지보수 나가야죠. 기능 바꿀 때마다 개발자 불러야죠. 시간 지날수록 계속 추가 지출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사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살 때 좀 끼워주니까 괜찮아 보이죠. 왜냐면 어차피 번들로 붙이면 그냥 되게 쉬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뒤에서 숨겨져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이 갑자기 바뀝니다. 내부에서 번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번들에서 얼마만큼의 사용량이 늘어나는지는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들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의 업데이트도 어느 정도 충돌이나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슈가 발생한 게 자기 영역이 아니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왼쪽으로 한번 보셨을 때 옥타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좀 복잡하신가요, 계산이? 우선 서버 구축비 없습니다. 네, 서버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스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동을 할 때 별도의 개발비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이라는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별도의 개발을 해야 되는 공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한 손실이 없습니다. 우선은 99.99%의 SLA를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지원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이제 옥타에서는 보시면 되는 게 예측 가능한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 베이스다라고 하면 그 유저 베이스에 얼마만큼이 올라갈까라고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인프라벽으로 또 조금 더 퍼포먼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가 더 싸매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투명하게 깔끔하게 개선하실 수 있는 예산으로 옥타가 오히려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것이 이제 글로벌 그 1위 기업들이 좀 선택하는 이유이자 제가 좀 자신 있게 권장드리는 진정한 가성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좀 편하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아마 이 내용에서는 초반에 도입 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 기업에서에 대한 사용자 관점과 운영자 관점과 실제 효과성은 오늘 유즈 케이스에서 조금 더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돌아가셨을 때 오늘 전달드렸었던 체크리스트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우리 기업이 진짜 조금 더 액션 플랜으로 어떻게 더 고도화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언제나 지원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